오늘 레이저셀은 인텔과 마이크론의 LC본더 첫 공급 임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YC캠은 EUV 노광 공정용 린스 제품 양산화 기대감에 17% 급등했고 풍산이 12% 상승했습니다. 미국 화장품 수출 확대에 본느가 15% 상승했고 LIG 넥스원이 방산 수출 증가 소식에 11%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전선 전력 설비주가 가장 강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이텀은 전기에너지 전환 역할을 하는 소형 변압기 트랜스를 주력 생산하는데요. 최근 전력 설비 관련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후발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이텀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12월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61선까지 한번 상승하고 3분봉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오늘 61선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후발주로 상한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특히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 부근에서는 더더욱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LS 에코 에너지가 올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3일 연속 강세 흐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3일 연속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가 시장의 주도 테마 중 하나고 LS 에코에너지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타난 건데요.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단 상한가를 형성하면서 3일 연속 상승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죠.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서 내일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 진행 이후에 조정 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계양 전기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름에 전기가 들어가지만 전력 설비 관련주는 아니고요. 테슬라 모델 3의 전자 파킹 브레이크 모터 납품 계약을 했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페루가 현대 롯템 및 STX와 장갑차 백호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LIG 넥스원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우수하고 수출 비중이 늘어나며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LIG 넥스원이 11% 상승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3월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었죠.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A, B, C 형태의 조정이 나왔고요.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형태의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19만 1,000원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이쁘게 하고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미니 박스 흐름인데 혹시 하단 부근으로 이쁘게 눌려서 지지가 나와도 매수를 노릴 수가 있겠죠. 풍산이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12% 상승했습니다. 풍산은 4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당분간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열과 휘어짐에 강한 유리기판이 새로운 시장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조정을 받았었던 YC캠은 EUV 노광 공정용 린스 제품을 양산 준비한다는 소식에 17% 상승했습니다. 지난 29일에 이 같은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상한가 다음날 쉬어가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17%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고요. 이 앞에 긴 윗꼬리 대량 거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조정 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29일 상한가 간 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하루 조정 이후에 오늘 바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5분봉으를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 2시 40분경부터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이죠. 계속 지켜보지 않았으면 공략하기가 어려웠던 흐름이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이후에 ABC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강력한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정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쉬운 자리를 안 주고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이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면서 장중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이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작년 6월 이후 11개월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황금 연휴와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신규 상장주 삐아가 장 초반 19%까지 급등했는데요. 저항에 부딪히면서 플러스 1%로 마감했습니다. 삐아를 보면은 19% 급등했다가 이 긴 윗꼬리, 상장 첫날 긴 윗꼬리에서 부딪혔는데 일봉을 보면 어디서 부딪힐지 약간은 애매하지만 분봉을 보면 정확하게 부딪힐 만한 자리에서 부딪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저항을 받고 급락을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거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5분봉상 음봉이 나오면 단기 매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틀간 50% 이상 급등하고 저항에 부딪히면 매도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녀 공장도 정거래일에 19%, 오늘 11%까지 급등했는데요. 전고점에 정확히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역배열 중에 단기 급등하여 저항에 부딪히면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 대응해줘야 합니다. 본느가 미국 화장품 수출 확대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감으로 15% 상승했습니다. 본느가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화장품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급성장하면서 통신 처리량의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5G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RFHIC가 13% 상승했습니다. 레이저셀이 인텔과 마이크론의 LC 본더 장비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레이저셀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약 2년에 걸쳐 LC 본더 장비를 공동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셀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레벨업이 되면서 다음 저항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2, 3분기부터 납품 시작된다고 하니까 일정 매매 관점으로 조정 시 매수하면 수익 볼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총 20조 규모의 투자를 언급한 청주 공장의 숨은 수혜주로 위드텍이 거론되면서 23% 급등했습니다. 위드텍은 HBM 생산의 수율 핵심 솔루션을 공급 중입니다.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 D&D 파마텍이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10.6% 상승했습니다. 장중 최고 63%까지 상승했으나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판매 기대감에 7.5% 상승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3월 25일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고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최근 횡보세를 보이다가 오늘 오랜만에 7%대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고 직전 고점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상승 조정 이후에 단기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 4월 30일에 장중에 5일선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윗꼬리를 만들고 5일선을 깨면서 끝났죠. 오늘 결국 3%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 이 5일선 지지에서 제가 매수를 했다가 깨지면서 손절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손절을 안 했으면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3% 빠지면서 손실폭이 더 커졌겠죠.
그날 손절 매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매수 기회를 노렸는데요. 일봉상 이 전저점 아랫꼬리가 긴 자리죠. 그러면서 중기 분봉 30분봉으로 보면 여기 종가 그리고 여기가 지지받았던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는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가도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여기 눌림에서 매수를 노리려다가 매수를 못하고 또 올라가서 조금 뒤늦게 매수를 해서 약간 추격 매수 느낌이 있어가지고 얼른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서 더 올라갔죠. 손절을 안 하고 버티면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 매매를 하는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물타기를 했으면 상승이 나와서 수익 전환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매매는 만약에 추가 하락이 연속으로 나왔을 경우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10번 수익 내다가도 한 번 손실 날 때 다 토해내고 큰 손실이 날 수 있죠. 절대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내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주식 선물 단타 수익이 600만 원이고요. 4월달 한 달간 수익은 9,600만 원입니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온다면 지난 4월 22일 아랫꼬리 그리고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21선 전고점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HLB가 4.2% 하락했는데요. 차트를 잘 보면 지난 3월 21일 윗꼬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갭으로 넘어갔는데 3월 27일 날 장대 음봉으로 그 갭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장중 반등에서 그 갭이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리는 이후에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4월 25일에도 윗꼬리로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장중에 하락이 세게 나왔었죠. 저항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이 세게 나왔었는데 다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왔죠. 이 자리를 돌파해야 다시 12만 9천 원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수 있을 텐데 4월 30일에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오늘 5일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버텨줘야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5일선이 깨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11선도 살짝 깨지면서 끝났습니다. 내일 이 11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저항에 부딪히고 5일선과 11선이 깨지면서 21선 근처 전저점 근처까지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내일 바로 11선과 5일선을 회복해야 되고요. 반등했을 때 5일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5일선 저항이냐 돌파냐를 확인해야 되겠죠. YC가 지난 4월 18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5일선에서 장중 4.4% 상승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끝났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고요. 내일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5일선이 깨지면서 단기 하락이 한번 나오면 이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인 거고 이 조정 파동의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적극 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사상 최고가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온 이후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 이 돌파 파동이 끝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확률상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뭐 예단하면 안 되지만요. 그래서 짧게는 이 상승에 대한 장중 눌림, 3일선 눌림 같은 게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단타를 노려볼 수 있고요. 상승이 하루 이틀 더 나온 상황에서는 그때는 조정 파동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 최고가 돌파 파동에 대한 첫 번째 조정 파동은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에이텀, 제일전기공업, PNC테크, LS 에코에너지, 재룡전기 상승했고요. 방산주 풍산, LIG넥스원, 풍산홀딩스,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YC캠, 캠트로닉스, FNS테크, SKC, 필옵틱스 상승했고 5G 통신장비 관련주 휴먼테크놀로지, RFHIC, 옵티코어, 오파스넷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에이텀, 레이저셀, 계양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YC캠, 제일전기공업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계양전기, 본느, 제일전기공업, 풍산, 캠트로닉스, LS에코에너지, 재룡전기, 코스피가 0.3% 하락하여 268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1억 순매수, 기관이 14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17%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690억, 기관이 150억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1원 내린 1375.9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1%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가 2% 상승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은 0.6%가량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오젠,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솔브레인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LIG 넥스원, 삼성전자, 기아,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한국항공우주, LS에코에너지, 금호타이어,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APR, 셀트리온,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LG화학,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APR,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LG로텍, 한국항공우주, LG화학, 삼성 SDI,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ISC, 시노펙스, 원익QNC, 리노공업, RFHIC, 동진세미캠, 재룡전기, 덕산 네오룩스, 동은하나텍,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코미코, 파라다이스, TNL, JYP엔터, 인텔리안테크, 대주전자재료,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인텔리안테크, 덕산 네오룩스, 리가캠바이오, TNL, 하나 머티리얼즈.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초급 플러스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아카데미 4일차 수강생입니다. 시장에 큰 돈을 반납하고 주식을 왜 시작했나 후회도 많이 했지만 핫쌤 아카데미 수강한 뒤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핫쌤 강의를 알게 되었는지 아쉬운 부분이 많으면서도 지금이라도 수강하는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공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도 가능하겠구나 생각도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5분의 시간이 주식 인생을 바꾼다는 말에 아카데미를 끊었는데 주식 인생이 바뀌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급도 이미 예약 완료했고요.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